홍명보는 오늘 손흥민과 이강인이 빠진 오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전을 마치고 바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로 출발합니다. 10일 오후 11시 오만과 2차전 원정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대표팀은 어제부터 소집되어 첫 훈련에 들어갔지만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서령우, 김민재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황희찬은 어제 입국했지만 망영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훈련에는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완전체로 모여서 훈련한다고 하지만 유럽 선수들의 시차 적응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완전체 훈련은 4일이 26명이 모두 모여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어제 훈련에서는 공격수 주민규를 비롯해 박용우, 정승현, 송범근 등 4명의 선수만 정상 훈련을 펼쳤고 다른 선수들은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홍명보는 팔레스타인을 꺾기 위해 무리해서 최정예를 기용하는 방법보단 적절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회복이 짧은 상태인데 먼저 소집된 엄지성이나 양민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왼쪽 측면에서 뛰는 걸 선호하고 잘하더라. 앞 공간을 이용하는 게 장점인 공격수다. 다른 선수와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왼쪽 날개로 기용하고 위력적인 크로스와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맡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몽규와 축구협회의 운명이 홍명보에게 달려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를 비판해왔던 우려가 이번에 정말 10년 만에 일취월장했는지에 따라 다행이다와 이럴 줄 알았다로 갈라질 판입니다. 다행스럽게 홍명보의 첫 번째 상대는 실력이 뒤처지는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입니다. 얼떨결에 5대0과 같은 큰 승리이거나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멋있는 경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명보에 대한 비판이 쏙 들어갈 것도 기대되지만 얼떨결에 정몽규와 축협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몽규가 두 손 모아 제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비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현재 정몽규는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물 떠놓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홍명보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인지 10년 만에 성장했다는 홍명보의 발전을 확인하게 될 것인지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홍명보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이끌며 충격적인 조별리그 탈락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의 실패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국 축구의 역사에 씁쓸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국가대표팀을 이끌 기회를 얻었지만 과거의 실수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K리그에서 울산현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국제대회에서의 경험 부족과 과거 실패의 기억이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그가 다시 한번 팀을 이끌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재임명이 오히려 팀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명을 받은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홍명보의 전술은 여전히 2000년대 초반의 스타일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특히 국제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명보는 수비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공수전환이 느린 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축구에서의 빠른 템포와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팀들과의 경기에서 그의 전술이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 부족은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홍명보의 두 번째 도전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정몽규는 또 한편 한준희를 내세워 언론과 축구팬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양면작전을 펼쳤습니다. 어제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외부에서 잘 모르고 축구협회를 비난한다면서 지나친 비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격한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국 축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참석자들을 향해 강력한 반박을 했습니다. 한준희는 축구협회가 미숙하고 미진하고 부자연스러운 행정으로 비판 대상이 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나친 과장과 혐오, 갈등 조장 등의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몽규와 축구협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준희를 먼저 내세우며 책임 회피와 바람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대형 사고를 치거나 엄청난 비난을 받는 이상한 단체들은 보통 이렇게 고위 인사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협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아느냐?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회를 운영해왔다. 제기된 비판은 앞뒤 상황을 잘 모르는 인간들이 성급하게 나대는 것이다. 협회는 앞으로 이런 엄청난 미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구구절절 설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가 확실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이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한준희는 먼저 축협 임원으로 사과한다면서 자신도 반성하고 있다며 한마디 가볍게 풀어준 다음 줄줄이 정몽규와 축구협회는 비난받을 일이 없다. 잘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라. 비난이 지나치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식의 강력한 반박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축구협회의 징계사안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에 축협에는 17만 명이 넘는 등록 인구가 있다. 징계 수치는 아주 가벼운 정도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도자 유리천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화적 장벽이 문제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협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변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 축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과 충원이 활발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한준희의 주장 이후 문제의 본질을 덮으려는 수작이다. 또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준희의 논리가 너무 억지스럽고 결국은 정몽규와 축협을 옹호하고 지키려는 의도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축구인들도 단순한 언어의 유의로 얼버무리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불신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준희의 발언은 사실상 정몽규를 위한 방어막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협회 내에서 다른 목소리나 비판적인 의견을 억누르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협회가 한 사람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이번 한준희의 행동대장 사건은 축구협회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준희는 지나친 비판이다라며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팬과 언론들과 맞서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언론에 대해 경고를 내보면서 앞으로 비판의 예봉을 미리 꺾어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그동안 언론은 노골적으로 축협의 부패와 비리,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정몽규는 한준희를 앞세워 언론에 너희들은 지나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정몽규와 축구협회, 정몽규에게 충성하는 하수인들은 현재 축구협회에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변화하는 척 액션을 취하면서 현재의 정몽규 1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몽규 체제에서 뭐라도 받아먹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공짜 해외여행이나 쥐꼬리만한 명예라도 누리는 인간들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몽규를 지켜라라고 외치는 행동대장들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 확실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몽규를 내쳐야 한국 축구가 사는 이유입니다.